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5일 마감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죠. 예, 지금 미국의 국가 부도, 디폴트, 셧다운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불안하죠. 이러면 주식시장이 늘 이렇습니다. 흥분했다가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무서워졌다가 공포스러졌다가 다 포기하고 싶어졌다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죠. 주식시장도 코로나 정점일 때 1400을 찍고 유동성 파티로 인해서 영끌 B2 3300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000을 찍고 2137을 찍고 지금 2500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이제 증시가 또 2차전지 주도 위주로 로봇 테마 관련 주도로 또 급등하면서 또 영끌이 또 왔죠. 또 빚 투자가 나왔습니다. 재미있었던 부분은 이 상승장에서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빚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근데 항상 그런 빚을 투자를 할 때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을 때죠. 그냥 한두 명의 엄청난 100명 중에 10명 정도는 돈을 분명히 벌었을 겁니다. 그 작은 수의 어떤 투자자들이 큰 돈을 벌죠. 그리고 많은 수의 작은 투자자들이 큰 돈을 잃습니다. 주식시장은 어떤 종목이냐, 업종이냐, 어떤 국가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늘 그래왔던 곳입니다. 투자시장이라는 곳이 그렇죠. 부를 가진 자들은 더 큰 부를 가져가는 거죠. 늘 그렇습니다. 또 이런 이제 흐름에서 지금도 국가 부도니 디폴트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화들짝 놀란 개인 투자자들은 또 주식을 던지죠. 그 다음에 뭐 빚을 투자한 사람들은 더 불안하죠. 자꾸 악재가 나오니까 좋은 얘기를 보고 주식을 사는데 좋은 얘기가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부자이냐 가난하냐 이 차이가 아니라 얼마만큼 그 투자의 세계나 아니면 뭐 부동산의 세계나 아니면 주식의 세계나 어떤 특정 분야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고 있지 않은 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미국 국가부도 디폴트 셧다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 내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겠죠. 큰 문제가 없는데. 근데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귀신이 나타나는데, 밤에, 한밤중에, 뭐, 유령이 나타나서 너무 무서워. 지옥이 너무 무서워. 불구덩이 빠질까봐 내가 사후세계가 너무 무서워. 어떤 공포에 대해서는 그 공포심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목격해서 얻는 공포심보다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경우가 있거든요. 인간이 상상으로. 지금도 이런 주식시장이 계속 상상으로 움직이는 내러티브 전략, 스토리 전략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기술주들의 특징이 그렇죠. 앞으로 성장할 거다. 성장 시나리오를 막 얘기하면 이제 열광을 하죠. 이번에 사태도 임창정 사태도 다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제시했을 때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한 사람이나 그걸 작전을 유도한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더 죄가 크고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고 한 것도 모르는 게 죄죠. 몰랐던 게 죄입니다. 사기를 당할 때도 사기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걸 미리 인지를 못하느냐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핵심 본질에 대해서 항상 집중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도 지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관련돼서 지금 과거에도 이제 이런 사태가 있었죠. 우리가 기억나시는 분도 있죠.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됐었던 적도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 분 있지만 백악관 장사 안 한 적이 있었죠.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정치인데 정치를 해야 되는데 백악관이 셧다운 됐습니다. 2013년 10월 정부 셧다운.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이 망했나요? 부채 한도 이건 또 뭘까요 도대체? 얘네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건가요? 정치 싸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맨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별반 다르잖아요. 인간 사회가
어느 곳이든 사람이 10명이 모이면 정치가 시작됩니다. 우리 축구팀에도 정치가 있어요. 재밌죠. 정말 내 돈 내고 내가 즐겁자고 온 축구인데도 그 와중에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인간들이 10명 이상만 모이면 그 10명에서 파벌이 생기고요. 친한 사람이 생기고요. 안 친한 사람이 생기고요.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불평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결국 그것들이 이제 정치화 되는 거죠. 정치. 네. 뭐 바를 정자에 뭐 올바르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자기가 올바르다 생각하고 정치를 하는 거죠. 예. 뭐 지금 양당에서도 각자의 당에서 미국도 마찬가지 각자의 정부의 당에서 이 방안이 더 좋다. 부채 한도를 늘리면 안 된다. 우리 또 이 자꾸 이러면서 우리는 결국 국가 부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는 당이 있고 또 아니다. 이건 뭐 의미 없다. 그냥 계속 돌아가는 그냥 사이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부채 한도를 높이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무엇이 맞느냐, 틀리냐 이런 거 관심 없죠. 관심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정치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게 진짜 절대 부채 한도를 올리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특정 사건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설득을 시키는 거죠. 자기 당으로 유도시키는 거죠.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북한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북한과 잘 지내야 된다. 한쪽은 북한과 잘 지낼 수 없다. 영원히 싸우는 거죠. 좌파, 우파, 좌우로 나눠지고 남북으로 나눠지고 우리는 지금 요 조그만 땅덩어리에 지금 과거 신라 시대 때부터 뭐죠? 고구려, 신라, 백제 요 때부터 지금까지 딱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괜히 생긴 게 아니죠.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작지만 이 지략적으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지금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환경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과 이 남쪽에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좌우로 또 나눠져 있는 이 또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쉽게 융화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거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게 계속 그 피가 전해져 내려온 거죠. 지금도 좌우, 경상도, 전라도, 그렇죠. 북한 이게 계속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남북 전쟁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지금 미국 우리보다 땅이 더 큰데 지역 감정이 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걔네들은 뭐 주 단위로 굉장히 강한 거의 한 주가 하나의 국가의 정도의 법을 시행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또한 쉽지 않을 겁니다. 정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들이 가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죠? 결국 국가가 잘 되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늘 이 부채 한도가 어떻게 됐다? 조정되었다. 합의를 하기는 지금 벌써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35 트릴리언 US 달러입니다. 2011년 비해서 2023년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싸우고는 있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줄어들 수는 없는 거죠. 얘를 줄이는 순간 경제가 휘청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계속 금리를 올리는 것도 결국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결국에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합의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고요. 합의되지 않았던 적도 있었는데 결국 주시장은 어땠다? 보시면 웃기게 어땠다? 보시면 섹터별 수익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시장은 여기 S&P 500 지수가 있고요. 주황색이 코스피 지수가 있습니다. 정작 미국은 괜찮은데 우리가 더 나빴습니다. 보시면 우리는 혼자 좋았다가 혼자 급락했다가 또 이렇게 그들보다 더 가파르게 우리는 움직임을 보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시장이 늘 그래 왔습니다. 미국 주시장이 움직임에
변동성에 항상 곱하기 한 0.5에서 죄송합니다. 1.5에서 한 2 정도까지도 움직일 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들이 셧다운 되더라도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다. 또 다시 돌아간다. 이걸 알고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이런 이벤트들은 단발성 이벤트들은 주식 투자를 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죠. 예. 예. 여기도 오시면 S&P 지수와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을 보면 오히려 S&P는 더 좋았죠. 예. 코스피는 그냥 좀 나빴다가 나쁠 때는 더 나빴다가 네. 예. 2013년 정부 셧다운 때도 대동소이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제 살펴보면 결국에는 셧다운이 될 수도 있고 되더라도 크게 증시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 그리고 또 결국 협상을 한다. 네고시에이션 계속 우리가 물건 하나 살 때도 결국에는 타협이 되잖아요. 예. 안 사든지 다른 사람이 사가겠죠. 예. 네. 어쨌든 이번에 협상이 안 되면 다음번에 계속 시도를 해서 어떻게든지 협상을 하겠죠. 그리고 한도는 계속 유예되고 어떻게든지 높아질 것이고 결국은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공략을 해서 서로를 잘 물어뜯어서 깎아내리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막판 타결 또는 협상 또는 연장 이거 또 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뻔한 얘기입니다. 시나리오 1, 2, 3, 4, 5 똑같다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늘 얘기하잖아요. 주식시장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얘네들 지금 리서치 센터 밥만 먹고 죽어라고 이것만 하는데도 예상할 수 없는 거죠. 예상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 대응 방안은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대응하고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크게 충격받을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이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그냥 잘 넘어가면 잘 넘어가는 거고 이게 모르니까 계속 이거 안 됐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일단 주식 다 팔자 이렇게 돼버리면 골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오늘은 좀 방송을 열었습니다. 그 외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계속 흔들릴 겁니다. 이걸로 흔들릴 수도 있고요. 다른 얘기로 흔들릴 수도 있고요. 영원히 주식시장은 흔들 할 거릴 겁니다. 많이 올라간 건 많이 떨어질 것이고요. 많이 떨어진 것은 다시 또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런 것들 잘 이용하고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급락했다가 조금씩 이제 또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요. 그 사이에 틈새 시장을 노렸던 로봇주들이 또 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좀 급락을 했는데요. 저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산, 그 다음에 SPG, SBB 테크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거죠. 오늘도 리포트가 하나 지금 보시면 이 두산 리포트입니다. 그러니까 두산에 있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이제 상장 예정이거든요. 근데 두산 자체 그룹이 어떤지도 계속 봐야 되겠죠. 일단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이 다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 자체적으로 매출도 괜찮았고 이익도 그럭저럭 괜찮았고 그 다음에 자회사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된다는 거는 두산은 자체적으로는 호재이겠죠. 대신에 로보틱스가 얼마 정도에 상장되느냐. 그리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총 2조인데 어느 정도 얼마에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뜯어봐야겠죠. 근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 기가 막히죠. 1분기 233억 적자를 봤는데 내용인즉슨 파생상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 파생상품 회계 처리에 의한 것이다라고 나오는데 아직 기업으로서 규모가 엄청나게 크진 않죠. 매출 30억. 이거는 정말 지금 웃을 수도 있을 일입니다. 야, 이거 지금 일본의 화나기나 야스카와 전기는 지금 몇 조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4조, 5조, 8조 이러고 있는데 지금 분기 매출 30억 찍는 회사가 매출 2조라고. 죄송합니다. 시가총액 2조라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게 다 2조가 그냥 거품 기대감이죠. 대신에 이제 들여다보면 이런 게 또 있죠. 세종시에 1586평 규모의 토지에 제품 생산 능력 확대하기 공장과 연구 개발 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냥 삼성이 1500평짜리 공장을 이제 지으면 결국
2조짜리 회사가 된다 이건데 그냥 주가는 다이렉트로 2조로 가버린 거죠. 이게 지금 주시장이 우리나라 주시장이 얼마나 빠른 주시장인지를 보여주는 이제 단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앞으로 공장 짓는다는 기업들이 10,000원짜리가 다 10만원 가버렸습니다. 5,000원짜리는 다 5만원 가버렸어요. 근데 5만원짜리에서 뭐 먹을 게 있냐 이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10만원 갔지만 실질적으로 먹을 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10만원짜리가 100만원 가는 시기에는 공장이 일단 지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이 아이가 뭐 5만원이 왔다. 그러면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시총이 이제 1조니까. 그러면 공장 짓고 뭐 좀 하면 이제 설비 시설 뭐 PBR만 하더라도 한 5천억 정도 되겠죠. 삼성이 투자한 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하면 이제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2 공장, 제3 공장 지으면 그 다음 앞으로 성장할 걸 이제 기대치를 반영하겠죠. 그러면 뭐 10만원, 20만원 이제 날라가면 그렇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이제 가는 게 어떤 코스가 되지 않을까. 이제 요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상장하자마자 바로 다이렉트로 12만원에서 100만원 이렇게 쭉 가버리는 건 아니었거든요. 초반에 60만원 찍었다가 다시 30만원 반토막이 났습니다. 요때 어떤 느낌을 다시 살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2만원짜리가 50만원, 뭐 5배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받고 한 1년, 2년 공장 나오고 이제 1, 2 공장 나오고 3, 4 공장 또 증설을 한데 쭉 올라가듯이 이런 N자형 상승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로봇주를 보는 이유는 어차피 가기는 가는데 그 시기를 적절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투자를 하지 않았다가는 좀 낭패를 보는 수가 있는 거죠.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주식 투자를 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중요한 거는 본질과 핵심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대충 그냥 감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예,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손절했다 뭐 매수했다 반복하다가는 결국 어느 날 보면 한 2, 3년 지나 보면 내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은 없다. 라는 얘기를 또 반복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힘들지만 계속 노력해서 자기가 확실히 알 때까지는 섣불리 덤비지 말자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